세라핀, 다음 비행은 한국행 노선이야. 수석 승무원의 일정표 안내와 함께 한국행 노선을 처음 배정받았을 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지 제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는 나라이고, 또한 공항은 북한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도착 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승무원 세라핀이에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비행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 번 비행을 해봤지만 프랑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으로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따뜻하고 여유로운 여행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저희 비행은 웃음소리와 친근한 대화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조금 긴장했어요. 엄격한 규칙과 격식 있는 방식이 저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북적거리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터미널은 에너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동료들과 저는 간단한 브리핑을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에 대해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규칙 속에서 우리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저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작은 마음 한켠에서는 그 의구심을 함께 느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걸음걸이는 깔끔하고 정확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작은 절과 정중한 말투로 존경을 표현하는 풍습에 대해 읽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습관들을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친근하고 여유로운 사람들과 너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모든 새로운 경험은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했어요. 제 유니폼은 단정하고 멋있게 느껴졌고, 기내에 들어서면서 캡을 한 번 정돈했어요. 저는 승객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제 속마음은 온통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승객들은 저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들의 격식 있는 스타일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떠다니는 구름들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과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모험들을 생각했어요. 비록 엄격한 풍습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저 자신에게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열린 태도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서울의 도시 불빛, 분주한 거리의 잔잔한 웅성거림, 그리고 전통시장의 숨은 아름다움을 상상했어요. 오늘 저는 도전적이면서도 신나는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한국이 제 의구심을 놀라움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갈 때 기내에 앉아 있었어요. 제 심장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두근했어요. 승무원 세라핀으로서 여러 번 비행을 해봤지만 이번 비행은 뭔가 달랐어요.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제 안에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은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였어요. 승객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모든 제스처가 공손하고 절제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미소조차도 큰 존경심을 담아 지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비행의 활기찬 대화와 따뜻한 인사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비행이 진행되면서 그들의 고요한 매력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저는 기내 복도를 걸으며 승객들을 살폈고 만나는 분들께 한결같이 미소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신 중년 남성분께 다가갔을 때 그분께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모두의 행동을 이끄는 암묵적인 규칙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비행 전 읽었던 전통에 대해
격식 있는 절, 신중한 말투, 그리고 모든 이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방식에 대해 떠올렸어요. 그것은 부드럽고 우아한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잠시 고요한 순간, 저는 창가자리 근처에 멈춰서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아래로는 한국 땅이 다채로운 퀼트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산들이 보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며 풍경은 부드러운 색조로 물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기내의 시원한 공기가 제 생각과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소박한 장면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품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비행이 계속되면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 젊은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혜은이었고 눈까지 반짝이는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혜은은 한국 전통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녀는 한국의 모든 규칙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러한 규칙들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행기 안의 엄격한 질서에 대한 제 생각을 서서히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면서 이번 비행은 더욱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분께서 위쪽 수화물 칸에 가방을 넣으시려다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다른 승객들이 재빨리 다가와 도와주며 모두가 정중하고 차분하게 도움의 말을 건넸어요. 저도 그분께 도움을 드렸고, 그러자 그분께서 고맙습니다. 아가씨라고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격식을 갖춘 행동 뒤에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로 인해 엄격한 환경 속에서도 친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비행 내내 사람들이 부드럽게 대화하는 모습, 개인 공간을 신중하게 다루는 모습, 그리고 낯선 이들 사이의 고요한 협력 등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각각의 작은 순간들이 질서와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저는 점차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났어요. 서울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차분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관습들이지만 그 속에만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 배우고 이해하며 감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날을 고대했어요. 이번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여행이 아니라 제 자신이 성장하고 이해하며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개인적인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비행이 끝난 후 저는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북적거리는 서울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어요. 공항은 넓고 밝았고 아직 약간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제 모험을 시작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비행 내내 저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고 이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을 감상했어요. 거리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높고 눈부신 간판이 달린 건물들, 분주한 시장, 그리고 신선한 커피 향이 나는 작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정중하게 절하며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고 저는 호기심과 탐험에 대한 열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기로 했어요. 지역 상점들과 노점상들의 음악 소리와 담소가 어우러져 거리는 활기로 넘쳤어요. 저는 과일, 채소, 그리고 전통 간식들을 파는 작은 시장에 들렀어요. 밝고 경쾌한 색채의 과일과 채소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걷다가 저는 민준이라는 착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민준 선생님은 은퇴한 교사로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정중하게 절하며 따뜻한 미소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 모든 걸 배우고 있지만 이렇게 오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민준 선생님께서 도시의 옛 모습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함께 전통 가옥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민준 선생님은 한국 문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오래된 건물들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키 큰 나무들 뒤에 숨어 있는 작은 절을 가리키며 이 절은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붉은 지붕과 평화로운 정원이 있는 절은 바깥의 분주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걷는 도중에 저는 혜은이라는 젊은 여성분도 만났어요. 혜은은 활기차고 친근한 에너지가 넘쳤어요. 혜은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곳곳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혜은의 도움을 받아 저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차를 맛보고 부드러운 음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찻집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는데 천장에서 걸린 종이, 등불과 발밑에서 살짝 삐걱거리는 나무 마루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고요하고 역사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이런 동네들을 거닐다 보니 저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전통이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절하는 모습, 조용히 나누는 대화, 그리고 시장에서 조심스레 움직이는 걸음걸이 등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은 행동들, 예를 들면 상인이 고객을 도와주거나 이웃이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에서도 따뜻한 연결고리가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저는 질문도 하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민준 선생님께 도시의 기억에 대해 여쭤보니 여러 해에 걸쳐 변화해 온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혜은은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발음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여러 번 반복해 보았어요. 새로운 언어는 신기하고 즐거웠으며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멋진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국의 중심부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친근한 얼굴들과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행복한 마음과 새롭게 발견할 이야기들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날의 탐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엄격한 규칙과 격식 있는 인사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숨은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과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깃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작은 한 조각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내디딘 모든 걸음이 때로는 직접 경험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교훈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내일은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한국의 사랑에 빠질 만한 이유들을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저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동네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 축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모이는 특별한 행사라고 들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호텔을 나섰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목의 거리는 북적거렸어요.
길가에는 나무와 건물에 화려한 색깔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선명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무늬가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벽을 장식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 전통 음악 소리가 온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현악기와 북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주위에 모여 있는 소규모 그룹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음악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해서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했어요. 저는 군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디테일을 눈에 담았어요. 매콤한 떡볶이나 달콤한 꿀 팬케이크 같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서 배가 고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한 친절한 지역 여성분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환영했어요 라고 분명한 한국어로 인사하시다가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음식 좀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그분께서 전통 간식이 담긴 작은 접시를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으며 폭발하는 맛의 향연을 즐겼어요. 그 단순한 순간이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게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후 저는 크고 아름답게 장식된 지역 회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건물은 빨간색과 금색 리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등불을 걸고 축제용 배너를 그리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초대받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곧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손은 페인트와 접착제로 약간 더럽혀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웃음과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부스 중 하나에서 일하고 계신 지수라는 젊은 남성분을 만났어요. 지수 씨는 축제의 모든 장식과 음식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축제의 모든 부분은 전통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의 가족이 대대로 이 축제를 어떻게 기념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게 삶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기쁨과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전통 춤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춤 동작을 몰라 어색했지만 반짝이는 눈을 가진 유쾌한 춤 리더분께서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동작을 알려주셨어요. 박자에 맞춰 차근차근 몸을 움직이면서 저는 점점 편안해졌고 그룹의 일원으로서 즐거움을 느꼈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니 처음 느꼈던 걱정은 하나하나 사라져갔어요. 축제는 오후 늦게 절정에 달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작은 무대 가장자리에 앉아 공연들을 감상했어요. 하나하나의 춤과 노래가 존경, 역사,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순간 한때 어렵게만 느껴졌던 엄격한 전통들이 이 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저는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한국 그 자체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전통, 음악, 춤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축제가 마무리되자 저는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지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났어요. 오늘 하루가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격식을 갖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따뜻함과 전통에 담긴 열정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존경과 기쁨이 어우러진 삶을 축하하는 한국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 축제는 단순한 축하 행사를 넘어서 제 여행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새로운 경험마다 하나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의구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이해와 우정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함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곧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여러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반갑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도착한 이후 저를 변화시킨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고요한 비행, 민준 선생님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새 친구들과 함께 웃고 춤추며 즐겼던 축제의 재미난 하루까지 모든 기억들이 하나하나 보물처럼 소중했어요. 저는 손에 짐가방을 들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하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친구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방문객이었지만 잠시나마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존중과 다정함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날 늦게 저는 지수 씨와 혜은 씨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만났어요.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맛있는 한국 음식을 즐겼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락을 계속하자고 약속했어요. 비록 그리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국경을 넘어서 오래도록 이어질 우정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어요. 아무리 낯설고 엄격해 보여도 그 속에는 따뜻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밤, 제 좌석에 앉아 이번 여정을 되새기며 저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존중, 전통, 그리고 새 친구를 사귀는 기쁨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이번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한국의 한 조각을 마음에 담고 다니겠다는 의미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